자, 극한의 활용 부분을 시작할 건데, 일단 만약에 어떤 함수 f랑 g에 대해서 fx가 x의 극한값이 a로 갈 때 알파 값이 나오고 gx는 x가 a로 갈 때 베타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 4개들은 보통 알고 있을 거야. 자, 상수배를 하면은 이 상수를 항상 곱하면 상수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냥 계산할 수 있다. 대신 k는 실수 안에 있는 조건 내에서야. 자, x가 만약에 a로 가는데 fx랑 gx를 더하거나 빼면은 그 더한 거나 뺀 거를 각각 해도 상관없다는 거였고, 곱하는 것도 각각 곱해도 상관없다. 나누는 거는 gx가 0이 아니라는 상황에서, 그리고 극한값도 0이 아니면은 항상 나눌 수 있었다라는 얘기였어. 그치? 근데 이거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 둘이 다 존재할 때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이런 상황들이. 그치?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이런 거는 좀 좋게 볼 수 있거든. 만약에 얘가 존재해. x가 a로 할 때 fx가 존재해. 근데 이 값이 존재해. 그러면 무조건 gx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 그 이유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알려줄게. 어차피 얘가 존재하는 순간 얘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리고 이 극한값 곱하기에 대한 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gx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어. 예시로 들어볼 수 있는 거는 그냥 가장 간단한 예시가 하나 있지. fx를 내가 x랑 놓고 gx를 x분의 1이라고 놓을게. 그럼 두 개 곱하면은 x랑 x분의 1 곱한 거니까 1 돼서 1 나올 거야. 그냥 얘네들은 그냥 1이니까.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인 x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실제로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0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그 말이 안 된다는 걸 볼 수 있어. 어쨌든. 근데 문제를 좀 한번 볼게. 지금 푸는 문제들은 그 24학년도 수능 특강 문제에서 그냥 좀 뽑아왔는데, 엄청 최대한 어렵진 않게 문제를 좀 뽑아왔어. 자, 문제를 쓰는 동안 잠깐 일시정지. 자, 지금 이 문제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온 두 가지 조건이, x가 0으로 갈 때, 이 xf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1이고,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g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3이 나오는데, 극한값이. 그러면은 일단 먼저 왼쪽 거부터 먼저 볼게. 자, 리미트 이 값이 지금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어. 얘 자체가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얘를 hx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전체적으로. 그치? 자, 그러면은 따지면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hx 값이 1이 나오는 건데, 자,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제곱 더하기 2라는 값은 극한값 계산하면 2 나오는 거 맞아? x에 0 넣었을 때 이거 2 나오는 거 맞지? 그러면은 자, 얘 존재의 극한값, 얘 존재의, 그럼 얘랑 얘를 더해도 상관없겠네? 맞아? 그러면 hx랑 했을 때, 자, h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 해주면은 두 개 계산해주면 몇 나와? 3 나올 거야, 3. 그치? 근데 이 값은 hx 대신에 이 값은 어떻게 돼? 결국 나오는 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 곱하기 fx 값이 나올 거야. 맞아? hx라는 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있고 얘는 x제곱 플러스 2가 있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 0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게 3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어? 자, 문제 이거 포인트를 잘 봐야 돼. 이 값이 존재하고 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랑 얘 전체를 더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하나가 존재하고 전체가 존재하면은 더했을 땐 존재한다는 얘기야. 더하거나 빼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얘도 똑같아. 지금 전체가 지금 3이라고 존재하고 있어.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더하기 1분의 1은 1이 나오지. 그럼 이 값이 1이야. 전체가 3이고 얘가 1이기 때문에 이 전체에서 얘를 빼주는 함수를 극한으로 생각한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가 자체가 뭐가 나오고 있어? 2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는 이제 이런 그 과정을 잘 봐야 돼. 지금 아직은 내신을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3이고 얘가 1이니까 얘가 2다 라는 걸 바로 가도 좋지만 이
흘러가는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가 궁금한 걸 보면은 x가 0을 할 때 fx랑 gx 곱하고 3 곱했어. 거기다 xfx인데 어쨌든 얘 값은 알아. xfx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fx랑 gx 곱한 거에 대해서가 궁금한 거잖아. 근데 봐봐 지금 리미트 x fx가 3이야. 리미트 x분의 gx가 2야. 그러면은 얘랑 얘 둘 다 지금 극한값 존재하지? 0에 대해서? 그럼 두 개 곱해도 되겠네? 리미트 x가 0으로 할 때 x분의 gx랑 그 다음에 x 곱하기 fx 두 개 곱해주면은 이게 결국 결과값 2랑 3 곱한 거 맞지? 그럼 6이네? 근데 여기 x 나눠지니까 따지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곱하기 fx랑 똑같은 값일 거야. 이게 결국은 6이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얘 값 존재하네. 얘 값 존재하니까 상수배한 거 무조건 존재하겠네. 그리고 얘 값은 아까 3이었어. 그럼 얘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니까 두 개 더 뺀 것도 존재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은 6, 3이라서 18 나오고 얘는 3 나오니까 두 개 빼주면 15가 나온다는 게 우리 문제 풀 수 있는 상황인 거지.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건데 이것도 잠깐 스킵할게요. 오케이,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fx가 x가 1로 갈 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 fx랑 gx의 3배 한 거 더했더니 4가 나왔대. 자, 그러면은 일단 봤을 때 첫 번째 리미트 이거 왜 빨간색 났죠? x가 1로 갈 때 fx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은 1이지? 그치? 그럼 얘는 1이라는 값은 어차피 무조건 그 값이 1이 나오니까 얘 극한값 존재해. 얘 극한값 존재해. 그치?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분의 1은 얘는 0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맞나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1이니까. 그치? 0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은 얘 극한값이 0이고 얘 극한값도 존재하니까 얘랑 곱해줄 수 있어. 그치? 곱하는 건 가능하지? 둘이 극한값 존재하니까.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두 개 곱해주면은 fx 더하기 3gx를 fx로 나눠준 건데 이건 실제로 나눈 게 아니라 얘를 곱한 거니까 fx분의 1을 곱한 거니까 결국은 0 곱하기 4가 될 거야. 얘 곱한 게 0이었고 얘가 4였으니까 그럼 걔는 따지면 0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거 계산 얘랑 얘를 따로 해주면은 1 더하기 fx분의 3gx가 0인데 이 더한 값에 대해서 1이라는 극한값 존재하고 0이라는 극한값 존재하니까 얘 극한값 존재하는 거 맞지? 그치? 왜냐면은 얘랑 이 전체를 빼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잖아. 어쨌든 그러면 얘가 극한값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분의 gx 그리고 여기 앞에 3 붙인 게 마이너스 1 나야 되니까 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자, 다 양변에 fx 분자랑 분모에 다 fx를 나눠볼게. x가 1로 갈 때 fx를 나눠준다 생각하면은 5 더하기 2배에다가 fx분의 gx 이게 분모고 분자는 1 마이너스 fx분의 gx 이렇게 되겠지. 근데 fx분의 g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얘는 5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1 플러스 3분의 1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분모는 얘는 5는 3분의 15니까 3분의 13 분자는 1은 3분의 3이니까 3분의 4 다 계산해주면은 번분수 계산해주면 13분의 4가 나오겠지. 이렇게 극한값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 할 거.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이거든. 이건 그냥 내가 쓰는 의미인데, 자, 봤을 때, 처음에 리미트 안 쓰고, 우리 극한을 표현하는 상황에서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데, x가 a의 우극한으로 간다 라는 얘기가 뭐였어? 실제로 x축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어떤 a 값이 있을 거야. 그러면 a의 오른쪽 근처에서 근방에서 a로 가까이 가는 상황이 우극한이었어. 이게 우극한의 상황인 건데, 실제로 자 x가 a에 가까이 가지만 a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a보다 작아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을까? 이 a라는 걸 기준으로 이 x라는 값이 a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지는 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길까? 조금이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 거야. 왜냐면 오른쪽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른쪽에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무조건 오른쪽에서 계속 x가 a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야. 실제로 x가 a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플러스라고 쓰는 이유는 a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의미거든. x가 a로 가까이 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전에 강의를 들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x가 a로 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x는 a가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하는 거란 말이야. x는 a가 아닌 상황에서 가까이만 가고 있는 거야. 그런 완전 그 무한소 개념까지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x가 a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 a에 미치지만 못하고 a보다 조금 더 크게 간다는 의미인 거지. 반대로 x가 a의 좌극한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렇게 x축 그리고 a가 이렇게 있을 때 이 a라는 값이 a의 왼쪽 근방에서 이렇게 a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이해한 거랑 똑같이 자 설명을 해볼게. 다시 x가 a로 가고 있어. 실제로는. 하지만 실제로는 x는 a는 아니라는 게 전제 조건이야. a는 아니지만 a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왼쪽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른쪽으로 뚫어버릴 수는 없잖아. 그럼 a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무조건 얘는 이 a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 a에 근접하게 가까이 가고 있어도 a보다 조금이라도 완전 조금 미세하게 작다라는 거지. 이게 이해될 수 있나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함수의 극한에서 개념으로 보면은 자, 리미트 x가 a로 가는 상황인데 두 가지의 상황을 만들 거야.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볼게.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여기가 a야. x가 a인 점이야. a인 건 아니지. 다시. 이 점이 이게 x는 a일 때고 여기가 함수값이야. 이걸 내가 그냥 함수값 l이라고 볼게. 함수값 존재하진 않아. 근데 극한값이 l인 거야. 리미트 fx 이게 얘를 fx라 두고 얘가 l이라는 상황에서 자 만약에 a의 우극한으로 가. 우극한은 빨간색 표시할게. 우극한이란 거는 a보다 살짝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야. 맞아? 그러면은 이 함수값 fx라는 거는 실제로 l에 가까워지긴 해. 가까워지지만 l보다 작아질 수도 없고 l이랑 같아질 수도 없어. 그냥 가까이 가는 거야, l에. 그래서 l보다 조금 더 크게 가까이 간다는 거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돼. 이해돼? l보다 조금 더 크다는 얘기야. 반대로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a의 좌극한 볼게. 자, 그럼 a의 좌극한이란 건 a의 왼쪽에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어. 그럼 fx 이거 똑같이 l로 가까이 가지만 실제로 따지면은 l보다 높이 넘어갈 수는 없고 l보다 작은 데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함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볼게. fx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x는 a야. 그때 이제 이 극한값이 l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빨간 색깔 우극한 보면은 여기가 a에서 a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고 있어. 그럼 l에 가까이 가고 있긴 해. 실제로 따지면은 이 함수값 l보다
자, 빨간 색깔. fx가 실제로 L에 가까이 가. L에 가까이 가지만 L보다 작은 값에서 머물고 있지? 이 L보다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 내가. 그렇기 때문에 L의 약간 밑에서의 상황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이 fx가 L보다 작게 간다는 거지. 자, 두 번째. A의 우측 자극한 볼게. 그럼 A보다 조금 작은 데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어. 그렇지? 가까이 가고 있지만 이 fx가 L로 가까이 가지만 L보다 작아질 수는 없고 조금 더 큰 값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됐어? 자, 방금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야? 똑같은 좌우칸이랑 똑같은 우우칸이고 극한값은 같지만 여기서는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는 L에 가까이 가지만 L보다 큰 값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고 얘는 L에 가까이 가지만 L에서 작은 값에 머물러 있다는 거야. 이걸 외울 생각을 하면 안 돼.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고 직접 이런 극한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럼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세 번째 fx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fx야. 그리고 여기 딱 이 최소값이 되는 이 지점이 x는 a라고 할게. 그리고 이때 함수값을 내가 l이라고 볼게. 자, 그럼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리미트 x가 a의 우칸으로 갈 때 fx를 볼게. 자, 그럼 이 fx가 어디로 가까이 가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fx는 l로 가까이 갈 거야. 그치? 다음 a보다 오른쪽에서 점점 다가오고 있어. 실제로 l에 다가가고 있지만 이 l이라는 값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 작아지진 않고 이 큰 값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리미트 x가 a에 자극하는 거 할 때 fx. 자, 그럼 이 fx라는 거는 a가 a보다 왼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얘도 똑같아. 얘도 L에 가까이 가지만 L보다 작아질 수 없기 때문에 L의 위쪽에서 머물고 있다는 얘기로 이렇게 플러스를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fx가 이렇게 생긴 그리고 x는 a에서 최대값 갖는 이런 거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 같은 경우 리미트 이제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a의 정확한 fx랑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의 fx 이걸 볼 건데 자 a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지만 실제로 fx가 이 l이라는 함수값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 l보다 작은 데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써주는 게 맞아. 자, 두 번째 a보다 좌극하니 이 좌극한 볼게. 리미트 x가 a에 좌극하는 할 때 fx 볼게. 그럼 a보다 작은 데에서 이렇게 간다고 해도 l에 가까워지지만 fx가 l에 가까워지지만 실제로는 밑에서 머물고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럼 이렇게 네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왜 설명을 하냐면은 자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싶은 게 이것 때문이야. 자, 이거 적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합성함수 극한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개념을 잡기가 가장 어렵거든. 이 합성함수의 극한을 가장 빨리 확인하고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크다 작다의 의미로 표현을 해서 얘를 자극한과 우극한의 의미로 잡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 자, 어쨌든 방금 봤을 때 우리가 자, 이 fx가 l에 가까이 가지만
위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게 플러스로 썼던 의미가 뭐냐면은 좀 크다라는 의미가 뭐였어? 이 큰 값에서 가까이 가고 있는 우극한과 비슷한 얘기야. 이해돼? fx가 l보다 큰 값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는 자, x가 a의 우극한이라는 얘기가 뭐야? x가 a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가고 있지. 이 우극한이라는 얘기가. 그러면 얘는 실제로 따지면은 오른쪽에서 온다는 의미도 있지만 x가 무조건 a보다 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내포하고 있어요. 똑같아 얘도. fx가 l보다 큰 값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는 fx라는 함수는 실제로 극한값이 우극한처럼 l의 오른쪽에서 가고 있는 느낌이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이거를 비슷하게 적용을 해서 함수 합성함수로 봤을 때 자, 만약에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할 때 fx-a라는 이제 이 함수의 극한값을 궁금해 할 수 있어. 만약에 자 이거 이제 f라는 함수 그려볼게. 이렇게 한다고 할게.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f야. 그럼 x가 a의 우극한으로 할 때 fx-a의 극한값 구하고 싶은데 결국은 얘를 바로 구하기 어려우면은 치환을 좀 해주는 게 제일 편하거든.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x-a를 내가 t로 치환하면은 이 t는 x-a라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t는 x-a라는 함수로 생각하면은 자 x축이 있고 t축이 있는데 그냥 a가 일단 그냥 양수라고 생각할게. t가 x-a라는 거는 자 어떻게 생겼어? x-a는 a가 양수면은 이렇게 생겼겠네. 여기가 a가 되겠지? 여기가 a가 될 거고 a일 때 0이 지나가는 이런 t는 x-a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실제로 봤을 때 x가 우리가 지금 무슨 극한 구하고 있어? a의 우극한 구하고 있지. a의 우극한 구하고 있으니까 x가 a의 우극한으로 가면 t는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보고 싶은 거야. 자, x가 a보다 큰 데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고 있어. 실제로 이 t라는 값은 0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0보다 큰 값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0의 우극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x-a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얘는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ft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돼? x-a를 t로 치환하고 이 t는 x-a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직선 하나가 생겼어. 그리고 a일 때 0이 나와. 그래서 극한값을 봤어. a의 우극한 x가 a의 우극한으로 갈 때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고 있지만 이 t라는 값은 따라서 t도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어. x가 a로 가면서. 하지만 0보다 큰 값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t의 0의 우극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갔는데 f a-x의 극한값을 구해볼게. 이런 상황에서는 똑같아. a-x를 t로 치환을 해. a-x를 t로 치환을 해. 그러면은 이것도 똑같이 x축과 t축을 그려서 a-x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여기가 a가 되겠지? 우리가 궁금한 거는 a의 우극한 구가 있어. 우극한. 그럼 a보다 오른쪽에서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x가 a의 우극한으로 가면서 t는 이 t라는 거는 0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 0보다 작은 값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0의 자극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는 리미트 t가 0의 자극한으로 갈 때 ft랑 똑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값은 t가 0의 우극한이니까 이거 따라가면은 2 나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0에서 자극하는 따라가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지. 이거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비슷한 느낌으로 이번에는 그냥 굳이 f의 함수는 안 그리고 치환만 하는 거 보여줄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 x분의 1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거 자체를 구하기 좀 애매하니까 자, 이것도 똑같아. t는 x분의 1로 치환을 해. 그러면 t랑 x에 대해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 x에 대해서 t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줄 거야. 반대도 이렇게 그려주겠지. 근데 일단 봤을 때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x가 지금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 플러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이걸 따라서 계속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x축보다 위에서 머물고 있어. 계속. 그치? x축보다 위에 머물고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지. 그럼 실제로 t는 점점 무한대로 가면서 얘가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0에 가까이 가고 있긴 해. 0에 가까이 가고 있지만 0에 우극한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랑 똑같지. 왜냐면 0보다 큰 값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야. 그럼 얘는 리미트 t가 0에 우극한으로 할 때 f의 t랑 똑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자, 좋아. 마지막이야. 자, 이번에는 리미트 x가 뭐이고 0으로 갈 때 f x제곱 더하기 1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이거의 극한을 구하고 싶어. 이건 어떻게 구해야 돼? 이거는 똑같이 t를 x제곱 더하기 1로 치환을 해서 t랑 x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 x축, t축이 있으면은 0,1에 대해서 꼭지점을 갖는 이런 2차 함수가 그려질 건데 잘못 그리네. 자, 이렇게 그려질 거야. 잘못 그리네 진짜. 어쨌든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려지면은 x가 지금 0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자, 0에 가까이 가는 거는 따지면 0에 좌극한과 0의 우극한 둘 다 봐줘야 돼. 근데 0의 좌극한 봤을 때 0보다 작은 데에서 가까이 가면서 이 t라는 건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 0의 좌극한에 대해서는 t도 똑같이 1로 가까이 가고 있지만 t 1보다 큰 값에서 머무르고 있을 거야. 얘 1보다 작아질 수 없으니까. 똑같아. 0의 우극한은 0보다 큰 값에서 가까이 가고 있어. 그래서 t가 1로 가까이 가고 있지만 1보다 큰 데에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이거 자체는 그냥 리미트 t가 1의 우극한으로 갈 때 f의 t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나요? 이게 이번에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던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리미트 x가 어떤 a의 좌극한이든 아니면은 우극한이든 갔을 때 f의 어떤 함수 gx라는 게 합성이 돼 있어. gx라는 게 합성이 돼 있으면은 이 gx를 t라고 치환을 해서 이 t는 gx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x축에 대한 그리고 t축에 대한 gx의 그래프를 막 이런 식으로 그려. 그럼 a의 좌극한과 우극한 값을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그 값을 구하면서 만약에 여기가 a야. 여기 이 값이 a야. 그러면은 a의 좌극한에 대해서는 가까이 가고 있지만 이 함수값보다 밑에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좌극한일 때는 리미트 어떤 여기를 k라고 볼게. kx가 아니 t가 k의 좌극한으로 갈 때 ft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만약에 이게 자체가 우극한이었으면은 리미트 자 우극한에서는 a보다 큰 값에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고 있는데 k보다 커진 값에서 머무르고 있으니까 t가 k의 우극한으로 갈 때 ft를 구하는 거랑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합성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구할 때 결국 좌극한과 우극한을 오른쪽 왼쪽으로만 생각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값에 미치지만 거기보다 그 값보다 큰 값에서 가는지 작은 값에서 머무르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값에서 머무른다는 게 우극한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작은 값에서 머무른다는 게 좌극한이었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